오늘은 왜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 이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여러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단언코 행복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라는 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내면이 안정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사랑할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받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부모님이 이유 없이 사랑해주는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 그게 좀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냥 이유 없이 저에게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요. 이유 없이 오늘은 편하게 놀아라 하면서 게임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또 언젠가는 이유 없이 책 한 권 사주기도 하고요. 저를 위한 옷도 사주고요. 저를 위해서 왠지 부모님이라면 해주셨을 것 같은 것들을 제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각자 타고난 어떤 성격, 성향, 기질들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니 주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강점들이나 또 관심사, 취향 같은 것들이 있죠. 또 기술적인 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은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 나는 이걸 깊게 더 파봐야겠다. 공부해봐야겠어. 이런 결심을 가지고 어떤 큰 동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너 이거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평생 하면서 살면 걱정 없겠는데? 만약 그 말을 따라서 간다고 한들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내가 이거 원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물음은 계속해서 쫓아다닐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자기를 믿는다라는 것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게 될때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들이 다가와도 당시에는 힘들겠지만 나는 예전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주변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없게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고난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랬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회복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려면 그동안 믿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러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모두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또 시대가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자율성을 발휘하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떤 특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성숙한 어떤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 듣고 내가 내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들을 가져와서 내가 결정해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인간으로 태어난 특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마을이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본다면요. 저는 이 마을만큼 건강한 공동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싸우고 또 상처받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에게 기대했을 때, 나보다 타인에게 더 뭔가 기울었을 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오히려 어쩌면 내 자신에게 너무 기운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다면 타인과의 관계도 참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면 그런 나도 소중한데 타인이 소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도 존중하게 되고 나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작가님들과 독서 클래스를 하는데 한 작가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공동육아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냐고 하시더라고요. 공동육아가 그런 거래요. 같이 아이를 키우는 건데 내 아이보다 다른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육아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아무리 우리 아이만 성품이 훌륭하고 건강하게 자란다 한들 세상은 결국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 아이에게도 곧 불행이 다가올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다른 아이를 먼저 살펴봐 주는 게 공동육아의 어떤 본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따뜻한 곳이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되기는 힘드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진 공동육아를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중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하게 대해줘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갑자기 그런 격언이 떠오르네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조금 납득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